일자리가 없어지면 급노화가 시작됩니다.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을 그만둔 순간 몸이 먼저 늙기 시작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이 사라지는 순간 신체적 노화뿐 아니라 재정적 불안, 심리적 공허감, 사회적 고립이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 김모 씨는 정년 직후 넉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새벽에 일어나 출근했던 루틴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첫 한 달은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는 해방감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부터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줄고 낮잠이 늘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걸음걸이였습니다. 출근할 때는 빠르게 걷던 사람이 집 근처만 돌아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활동량 감소로 인한 급속 근감소를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심리적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다 보니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충격이 왔습니다.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사라지고 연금 개시 나이가 남아 있어 삶의 속도가 아니라 통장 잔고의 속도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급노화 가속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하루 활동량이 30% 이상 감소하면 평균 근감소 속도가 2배로 증가하고 인지 기능 저하가 6개월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기능이 떨어지는 생물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과 뇌를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생활 장치입니다. 70세 여성 A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평생 자영업을 하다 가게 문을 닫고 일손을 놓은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급격한 체중 증가와 기억력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상 루틴 붕괴 후 찾아오는 생리적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가게라도 나가면 사람을 만났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가 허무하게 흘러가고 몸이 처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 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역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놀랍게도 3개월 만에 표정과 걸음걸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정적인 외출, 사람과의 대화, 작업을 통해 얻는 성취감이 신체와 마음의 리듬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일자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은퇴자가 일을 하면 버는 돈이 크지 않아도 쓰는 돈이 줄어든다. 고 말합니다. 집에 있으면 소비가 늘고 마음이 불안하면 충동 구매나 작은 지출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하루의 구조가 생기고 돈을 쓰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후반 이후에는 수입의 유무보다 수입이 있다는 감정 자체가 소비 조절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재정적 파탄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도 일자리는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빨리 잃어버리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일하지 않는 순간 관계망이 빠르게 좁아지고 고립감은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우울감은 활동 감소로 이어지고 활동 감소는 다시 신체적 노화를 가속합니다. 이 악순환의 출발점이 바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재무 점검이 아니라 활동 점검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몸을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사회적 대화를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뇌를 자극하는 일이 있는지가 노화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손쉽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노년형 일자리입니다. 급여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출, 대화, 역할, 리듬입니다. 이 4가지가 유지되면 신체적 노화는 늦춰지고 심리적 안정감은 되살아나고 사회적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은퇴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 늙는 게 아니다. 할 일이 없어 늙는 것이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구조를 잇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일은 단지 노동이 아니라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항노화 장치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일 한 가지를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일자리가 사라지는 순간 급노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은퇴자들의 몸과 마음이 증명한 현실이다. 일을 멈춘 뒤 찾아오는 노화는 단지 신체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적 불안과 심리적 공백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동시에 일어나며 서로를 증폭시키는 복합적 현상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과 뇌가 어떤 리듬에서 작동하는 존재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모든 장기는 일정한 자극과 반복적 활동이 있어야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고 뇌는 자극이 없으면 신경망 연결이 감소하며 사회적 관계는 접촉이 줄어들면 심리적 안정감을 잃게 된다. 은퇴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장치가 한꺼번에 멈추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구조의 붕괴로 인한 전신적 노화가 촉발되는 것이다. 정년 이후 급격하게 변한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처음 한두 달은 편안함과 해방감이 찾아오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해보려는 기분 좋은 기대가 생긴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서서히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이 무게가 신체에 먼저 영향을 미친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식사 시간이 흔들리며 집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다. 걸음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대사가 느려지면서 피로감이 많아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몸이 느려지면 마음도 느려진다. 생기를 잃은 표정과 이유 없는 짜증 그리고 불안은 노년의 근호와 초기 신호로 자주 등장한다.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신을 증명할 무대가 없어졌다는 상실감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재정적 불안도 빠르게 찾아온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돈을 벌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돈을 쓸 이유만 많아진다는 점에서 은퇴자들에게는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을 사는 일조차 필요 없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집에만 있으면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지출을 반복하게 되고 이것이 쌓여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잔고가 줄어드는 경험을 한다. 이 과정에서 통장의 숫자보다 무서운 것은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는 감정이다. 수입이 적어도 일정한 흐름이 있을 때와 완전히 끊겼을 때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는 매우 크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은 일자리의 핵심 가치를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남아있다는 감정적 안정이라고 말한다. 이는 소비를 줄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하루 일정이 없는 사람은 돈을 쓰는 시간이 많고 할 일을 잃은 마음은 지출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붕괴는 종종 일자리의 상실에서 시작된다. 사회적 관계 역시 일자리를 잃는 순간부터 급격히 약화된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료와의 대화는 하루에 필요한 감정적 윤활유 역할을 하고 사소한 갈등조차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유지하게 한다. 은퇴 후 이 관계가 끊기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고립감을 느끼며 이는 곧 심리적 침체로 이어진다. 고립은 무기력을 낳고 무기력은 활동 감소를 부르고 활동 감소는 다시 신체적 노화를 가속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많은 은퇴자가 일자리로 복귀했을 때 몸과 마음이 동시에 좋아지는 이유는 수입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고 웃고 이야기하는 순간 심장은 활발히 뛰고 뇌는 활력을 되찾고 신체는 에너지를 생성한다. 일은 단지 노동이 아니라 관계와 참여를 통한 생리적 자극의 장치이기도 하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은퇴 후의 근호화는 우연이 아니라 매우 예측 가능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역할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게 기능한다. 역할이 있다는 것은 책임과 일정 그리고 기대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절대적 기반이 된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감정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작은 활동 하나라도 자신이 사회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며 이는 자존감과 정신건강을 안정시키는 핵심 요소가 된다. 실제로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더라도 은퇴자들은 삶의 구조가 회복되었다고 말하며 신체적 활력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한다. 몸은 움직여야 산다. 뇌는 사용되어야 점다. 마음은 타인과 연결될 때 자신을 유지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장치가 바로 일자리다. 그렇다면 모든 은퇴자가 반드시 노동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미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일이라는 형태를 가진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규칙적인 외출, 일정한 역할, 누군가와의 접촉, 사회적 책임의 존재. 이 네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봉사든 파트타임이든 취미 기반 활동이든 상관없다. 급노화를 막는 힘은 일의 형태이지 일의 강도가 아니다. 지나치게 힘든 노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만 하루 몇 시간의 가벼운 활동은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강력한 자극이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자에게 수입보다 활동을 우선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활동이 있으면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면 관계가 이어지며 이 모든 것이 재정적 안정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낯선 구간이다. 과거에는 은퇴가 휴식의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은퇴가 새로운 활동과 건강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기로 변했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빈 시간이 늘어나고 이 빈 시간은 적절히 채워지지 않으면 빠르게 노후의 위험이 된다. 은퇴자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관리할 힘을 잃는 순간 축복은 부담이 된다. 하루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 작은 역할을 유지하는 것, 사회적 자극을 꾸준히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100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항로와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은퇴자가 공통적으로 남긴 말을 전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사람은 힘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늙는다. 이른 젊음을 지켜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장치다. 당신의 하루에 단 하나의 활동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삶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멈추지 않는 것이 곧 젊음이고 움직임이 곧 삶이다.